안녕하십니까? 또박또박 부동산입니다. 장사를 하시는 사장님들이라면 누구나 내 가게에 대한 애착이 있으실 텐데요. 하지만 때로는 건물주와의 예상치 못한 분쟁으로 수년간 피땀 흘려 일군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어떤 영상보다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임차인이라면 반드시 겪게 될 6가지 최악의 사례와 그 함정에서 내 소중한 권리를 지켜내는 법까지 이 영상 하나에 모두 담았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수천만 원, 아니 수억 원을 아끼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사례부터 보시죠. 3년간 피땀 흘려 키운 내 가게. 권리금 5천만 원까지 주고 들어왔는데 다음 달까지 가게 비워주세요. 이제부터는 제가 직접 쓸 겁니다. 건물주의 이 한마디 통보,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죠? 내 권리금 5천만 원, 이대로 다 날려야 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우리에겐 상가임대차보호법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이 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합니다. 계약 끝나기 6개월 전부터 만료 시까지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건물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새로운 계약을 거절하거나 방해할 수 없습니다. 만약 건물주가 내가 직접 쓸 거다라며 방해해서 권리금을 못 받게 되면 임차인은 건물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황당한 경우죠. 하지만 다음은 더 기가 막힌 경우입니다. 바로 재건축이라는 마법의 단어 하나로 모든 것을 빼앗으려는 경우인데요. 계약 기간이 거의 다 끝나갈 무렵 건물주에게서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사장님, 우리 건물 곧 재건축 들어가요. 다음 계약은 어려우니 준비하세요. 이 재건축이라는 세 글자. 마치 모든 것을 끝내는 마법의 단어처럼 들리죠. 내 권리금, 인테리어 비용. 이대로 재건축이라는 말 한마디에 모두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기서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건물주가 재건축을 이유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려면 아주 엄격한 3가지 조건 중 하나를 반드시 만족해야 합니다. 첫째, 계약 체결 당시 재건축 계획을 아주 구체적으로 고지했을 경우. 둘째, 건물이 너무 낡거나 안전 문제로 재건축이 시급한 경우. 안전진단 D등급 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셋째, 다른 법령에 따라 재건축이 진행되는 경우입니다. 만약 이 3가지에 해당하지 않는데 건물주가 막연히 재건축할 예정이라며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방해 행위이며 건물주에게 당당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권리금과 재건축이라는 큰 산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인테리어까지 다 끝냈는데 애초에 장사를 시작조차 못하는 황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큰 꿈을 안고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와 계약한 김 사장님. 목 좋은 코너 자리에 수천만 원을 들여 인테리어까지 완벽하게 끝냈습니다. 이제 구청에 영업신고만 하면 대박의 꿈이 이루어질 것 같았죠. 하지만 구청에서 돌아온 대답은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사장님, 이 자리는 카페 영업 허가가 안 나는 곳입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바로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지 않은 치명적인 실수 때문입니다. 모든 상가 건물에는 건축물 대장이라는 신분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분증에는 해당 장소에서 어떤 종류의 장사를 할 수 있는지 용도가 명확하게 적혀 있죠. 김 사장님의 가게는 사무소 용도였기 때문에 휴게 음식점인 카페 영업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상가 계약 전 등기부등본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건축물 대장의 용도 확인입니다. 내가 하려는 업종과 공부상의 용도가 일치하는지 단 5분만 투자해서 확인했다면 수천만 원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정말 아찔한 실수죠.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내가 실수하지 않았는데도 한순간에 가게를 뺏기는 경우입니다. 바로 제소전화의 조서의 함정인데요. 사정이 생겨 월세를 딱 한 번 밀린 박 사장님. 다음 달에 2달치를 한 번에 드려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며칠 뒤 가게에 낯선 사람들이 들이닥칩니다. 그들의 손에 들려있는 건 다름 아닌 강제집행 예고장. 보통 월세를 3번 이상 밀려야 가능한 강제집행이 어떻게 단 한 번에 가능했을까요? 범인은 바로 계약 당시 무심코 서명했던 제소전화의 조서였습니다. 제소전화의 조서란 소송을 하기 전에 미리 화해한다는 뜻으로 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것과 똑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월세를 한 번이라도 밀리면 즉시 가게를 비운다는 내용으로 이 조서를 작성했다면 임차인은 월세를 한 번 밀리는 순간 명도소송 같은 복잡한 절차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해결책이지만 임차인에게는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아주 무서운 독소 조항이죠. 상가 계약 시 건물주가 제소전화에 조서 작성을 요구한다면 그 내용을 꼼꼼히 따져보고 나에게 너무 불리한 조항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잘 모르겠다면 절대 함부로 서명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계약의 무서움을 아셨을 겁니다. 그럼 계약이 끝날 때는 어떨까요? 가장 많이 싸우는 원상복구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5년간 운영했던 가게를 정리하고 이제 보증금을 돌려받을 일만 남은 이 사장님. 그런데 건물주가 가게를 둘러보더니 한마디 합니다. 사장님, 들어올 때랑 똑같이 완벽하게 원상복구 해주셔야 보증금 드립니다. 완벽하게라니. 대체 어디까지 철거해야 하는 걸까요? 내가 설치한 것만? 아니면 이전 임차인이 설치했던 시설까지 전부 다. 이 원상복구의 범위, 정말 많은 분쟁을 낳는 주제입니다. 여기서 핵심 판례 하나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법원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에 한해서만 원상복구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내가 들어오기 전
이전 임차인이 설치했던 시설까지 모두 철거할 의무는 없다는 뜻입니다. 또한 원상복구란 건물을 처음 지었을 때의 텅 빈 상태로 돌려놓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임차했을 당시의 상태로 되돌려놓으면 충분합니다. 건물주가 너무 과도한 원상복구를 요구하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혼자 싸우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내용 증명을 보내는 등 법적인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임차인의 가장 강력한 권리인 10년 계약갱신 요구권. 하지만 이 권리도 나의 작은 실수 하나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 임차인의 가장 강력한 권리, 바로 계약갱신 요구권입니다. 최초 계약일로부터 최장 10년까지 임차인은 안정적으로 장사할 권리를 법으로 보장받죠. 하지만 이 10년의 약속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임차인이 이 행동을 했을 때입니다. 우리 법에서는 임차인에게 명백한 잘못이 있을 경우 건물주가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8가지 경우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중 임차인들이 가장 흔하게 실수하는 최악의 3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3기의 월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했을 경우입니다. 둘째, 건물주의 동의 없이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몰래 다시 빌려주는 무단 전대를 했을 경우입니다. 셋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입니다. 이 3가지는 한 번만 걸려도 10년의 권리가 사라지는 매우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오늘 보신 6가지 사례 어떠셨나요?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법은 잠자는 자의 권리까지 보호해주지는 않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다룬 내용 외에도 실제 현장에서는 정말 상상도 못할 다양한 분쟁들이 발생합니다. 지금 겪고 계신 어려움이나 앞으로의 계약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또박또박 부동산을 찾아주십시오. 당신의 편에서 가장 확실한 해결책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